간과 콩팥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매일 적정량을 먹되 하루 섭취량도 나눠서 균등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의 질, 즉 퀄리티가 높은 단백질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 식품을 먹거나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식품이라면 단백질 궁합을 맞춰서 서로 부족한 것을 메꿔줄 수 있도록 같이 먹는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야 이 단백질 합성에 쓰이고 남은 이 잉여 아미노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과 콩팥이 고생스럽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같은 양의 식품을 먹고 또 식품 속에 함유된 단백질 양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소장에서 흡수돼서 인체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긴 또 다른 단백질 점수가 있는데요. 이를 DIAAS 점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유 100g당 단백질 함량은요 28g 정도 되고요, 완두콩 100g당 단백질 함량은 21g 정도로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DIAS 점수를 보면 분유는 122고요, 완두콩은 64로 절반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이 완두콩이 아미노산 생체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스마트하게 섭취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아미노산 생체 이용률이 높은 식품을 골라 먹는 것인데요. 이 생체 이용률이 좋을수록 간과 콩팥의 피로도 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직후라든지 병을 앓고 난 회복기에는 빠르고 아주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두콩보다는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DIAS 점수를 보면은 10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 단백질 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요, 75%에서 99% 사이는 보통, 그리고 75% 미만은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단백질 급원 식품 중에서 산양류나 우유,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등급이 우수한 편에 속하고, 대두나 병아리 콩은 보통, 그리고 나머지는 등급이 좀 낮은 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PDCAAS 점수도 그렇고요, 이 단백질 점수나 등급이 높은 식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효율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식물성 단백질은 제쳐두고 동물성 단백질로만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는 100%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하는 동안 이 포화지방산 섭취량도 덤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고기를 조리하는 동안에 이 트랜스 지방 섭취량도 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육류를 통해서 이 철분 섭취가 과잉이 되면은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이 성인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동물성 단백질이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줄이고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려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항산화 성분과 섬유소가 풍부해서 고기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단백질 궁합을 맞춰주거나 동물성 단백질보다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고, 또 소화 흡수력이 약하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는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성장기의 어린이나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식사하는 경우 아미노산 공급 속도가 너무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도 흡수가 비교적 빠른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게 더 좋아요. 결국 나의 건강 상태와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서 내게 맞는 단백질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율을 4대6이나 3대7 혹은 반대로 6대4나 7대3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단백질 섭취법 1, 2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이 단백질은 양보다는 질이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아미노산 생체 이용률이 좋은 식품을 골라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게 맞는
단백질 식단을 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단백질 식품을 직접 먹는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매일 적정량을 몇 끼 균등하게 나눠서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아주 스마트하게 그리고 간과 콩팥에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몇 끼 먹는 단백질의 양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례를 들면은요, 60kg의 성인이 매일 6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채소나 밥 같은 기본 식단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0g만 한 3번에 나눠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몇 끼 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고요. 두부 3분의 1모, 그러니까 우유로는 뭐 3분의 2컵, 그리고 살코기로는 손바닥 크기 3분의 1장, 그리고 생선 토막으로는 작은 거 1개, 그리고 계란 1.5개에 보통 12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몇 끼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